네, 이번 시간에는 강제 수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는 40페이지입니다. 강제 수사는 강제력을 수반하는 수사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를 사용해서 하는 수사입니다. 예를 들면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이나 검증, 통신 제한 조치, 감청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강제 수사가 원칙입니다. 물론 승낙을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승낙을 하지 않을 때는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강제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제 처분을 허락해주는 각종 영장 등이 필요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체포할 때는 체포영장이 있는 것이 원칙이고, 구속할 때는 구속영장이 있어야 되고, 압수수색할 때는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되고, 검증할 때는 검증영장이 있어야 되고, 통신제한 조치를 할 때는 통신제한 조치 허가장이라고 부릅니다. 허가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판사가 발부하죠. 이런 것은 실무상으로 감청영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장 같은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 원칙이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이 영장 등에 의해서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체포영장의 체포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체포영장이라는 말이 좀 낯설죠? 구속영장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체포영장의 체포는 가장 통상적인 체포입니다. 보편적인 체포이기 때문에 통상체포라 부릅니다. 이러한 체포를 통상체포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받아서 하는 체포죠. 이 체포영장의 발부자도 판사입니다.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해주면 사람을 피체포자를 강제로 잡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체포영장이 없어도 잡아올 수 있는 경우는 긴급체포나 현행법 체포지만 기본적으로는 체포영장의 체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포란 것은 짧은 시간인데 길어도 48시간입니다. 48시간 이하의 시간 동안에 피체포자를 수사, 간서 등에 인치하는 제도입니다. 자, 인치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인치는 경찰서 유치장에 집어넣거나 또는 형사과 사무실이라든가 경찰 관서의 사무실에 강제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가두어 두는 것을 인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8시간 이하 수사, 간서 등에 인치하는 것을 체포라고 한다. 4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구속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체포영장의 체포의 요건입니다. 체포영장의 체포 요건은 좀 쉽습니다. 범죄 혐의가 일단 있어야 되겠죠. 범죄 혐의의 어떤 객관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게 중요한데, 체포 사유가 존재해야 되는 체포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출석에 불응했다. 보통 출석 요구서를 3회 발부하는데 3회 발부해도 안 오면 출석에 불응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출석 불응에 우려가 있다는 사유도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됩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어떤 조직폭력배 두목을 공갈죄로 잡아올 때도 체포영장을 받았는데, 이때 체포영장이 조직폭력배 두목이기 때문에 조직폭력배가 체포영장의 발부에, 체포영장이 아니고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포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자, 요 체포사연이 이런데, 경미한 범죄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액 50만 이하의 벌금 구류 가해범은 주거 부정인 경우 또는 출석 불응 심한 체포할 수 있다. 자, 다액 50만 원이니까 아무리 형이 세도 50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50만 원까지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은 예를 들면 120, 50 미만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게 되면 소형 오토바이죠. 택배 같은 거. 3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경범죄 처벌법상에 이웃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고성방가를 했다. 근데 20만 원 이하입니다. 최고 20만 원이요. 이런 경우는 아무리 말해도 50만 원 이하죠. 이런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도록 하면 그 사람이 주거 부정이거나 또는 출석에 불응했다. 우려는 안 됩니다. 출석 불응했다. 이런 경우면 체포영장을 발부해 줍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범죄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체포영장을 발부해 줘서 경미한 범죄까지도 체포영장을 남용하지는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을 때 체포의 절차입니다. 자, 먼저 체포영장을 제시한 다음에 집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검사나 사경이 먼저 체포영장을 제시한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제시죠. 후집행.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선집행 후제시입니다.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않았을 때는 범죄 사실의 요지와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되었다는 것을 고지한 다음에 체포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체포한 다음에 원본을 나중에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긴급집행이라고 불러요.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 보통 체포 출석요구서를 발부해서 3회 정도 안 하면 체포영장을 받아둡니다. 체포영장을 받아뒀는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간사가 부산의 남부경찰서다. 근데 이 피체포자가 서울에서 어떤 일로 체포되는 수가 있죠. 전산으로 수변해 놓습니다. 체포영장 발부된 사람은. 그럼 서울에 잡혔기 때문에 서울에 잡을 때 전산으로 보니까 체포영장 발부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찰관이 영장이 없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경찰관이. 그럴 때는 먼저 체포를 하고 그 다음 체포한 다음에 부산 남부경찰서에 그 형사가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남부경찰 형사가 원본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나중에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집행 후 제시하는 경우가 생기죠. 긴급집행은 예외적인 경우다. 그 다음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됩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도 반드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되기 때문에 피의사실의 여지, 체포 구속하는 사유,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 변명의 기회가 있다, 그 다음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이 5가지를 반드시 고지해야 됩니다. 체포할 때 고지하는 게 원칙인데 매우 급할 때는 예를 들면 체포할 거니까 한글 넘어있다, 칼을 들었다. 이럴 때는 고지할 새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체포한 직후에 바로 고지해도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럼 체포 통지입니다. 자, 만일에 피의자 본인에게 체포를 통지해도 되겠지만은 체포 통지할 필요는 없고 체포됐으니까. 그 다음에 피의자 가족이 있다면 가족에게 통지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 예를 들면 법정 대리인 배우자 등에도 통지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나 팩스나 전자표, SMS 등으로 먼저 통지도 가능한데 반드시 24시간 안에 서면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화나 팩스나 SMS를 알려줬다 하더라도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안에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체포 시부터 24시간 안에 서면 통지해야 된다. 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체포한 사람에 대해서는 2가지밖에 없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자, 이 청구는 사법경찰관이 하는 게 아니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통상적으로 실무상으로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체포한 때부터 36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고 나면 검사가 영장을 검토한 다음에 다시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구속영장을 판사에게 청구하게 되죠. 발부가 아닙니다. 청구입니다. 그 다음에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 적부심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이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입니다. 통상적인 체포의 어떤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